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제 BTS가 단체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하이브 주가 20% 넘게 급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빠진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BTS의 몸값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2% 넘게 하락 중입니다. 방시혁 대표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다독이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전 직원을 다독이는 건 하이브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IT 회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나오라고 하죠? 전에 같으면 없었을 질문을 던지는 직원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IT 업계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재택근무가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외 테크 기업들 재택근무 현황이 어떻습니까? 올 초를 기점으로 이제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 기업들이 꽤 되고요. 또 이제 여전히 이제 또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근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이제 재택이나 좀 근무지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이제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또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9시에서 6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유연성이 강화되는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회사들마다 이 비중이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외국 회사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통적인 건 이 과정에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들과 말씀하신 대로 좀 크고 작은 소음들이 좀 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IT 기업들은 보면 한 20년 전에도요. 거점 오피스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산업부에서 취재할 때 야 이런 게 있어 MS 같은 회사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도 애플 직원들이 자 이제 출근을 해볼까 그랬더니 난 출근하기 싫어요. 다른 회사 갈래요. 이랬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네. 애플은 절충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기존의 주 3일 출근 원칙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근무 정책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반발이 좀 심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AI 쪽에 유력한 인재가 또 그것도 경쟁사인 구글로 좀 이직을 하면서 좀 애플로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 제도 자체 시행은 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애플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 재택과 그 지금 사무실 근무를 어떻게 좀 코디네이팅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 팀 쿡 CEO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공식 그 행사에 나와서 좀 이 부분 관련한 언급을 좀 했는데 지금 답을 찾진 못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이렇게 좀 혼합해 있는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좀 궁극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애플도 좀 직원들의 아까 반발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런 시행착오의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고용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취업시장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막상 또 취업시장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지가 있다고 여기는 그 신입사원들은 회사 어디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무실 어디로 출근해야 되는데 몇 시에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정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게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애플에서 나간 AI의 아주 유명한 이안 펠로우라고 해서 AI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름이 알려진 엔지니어인데 이제 구글로 이적을 했는데 사실 구글도 공식적으로는 주 3일 출근 원칙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애플은 근데 또 주 3일 출근했는데 반발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구글도 같은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글은 직원들이 좀 원하면 재택에 대해서 좀 공간을 좀 많이 원칙은 이렇게 가져가도 직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 재택을 하겠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재택을 좀 허용해주는 좀 그런 유연하게 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구글은 재택을 하는 대신에 좀 임금을 좀 깎는 정책이 좀 있어.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얼마 전에 노무사님 오셔서 네. 재택근무한다고 임금 깎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 이제 뭐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의 어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게 워낙 생활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좀 저렴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임금 인상을 좀 임금에 조금 삭감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적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떤 뭐 공감대를 크게 얻고 있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구글의 전 HR 총괄 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좀 할 만큼 좀 논란의 주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네. 그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말 그대로 IMF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곤궁할 때 네. 취직하고 학교 네.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회사에서 너 출근해 그럼 땡큐 하면서 다녔던 네. 세대라 회사가 출근하라고 한다고 퇴사를 해? 이거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있었어요. 꼰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출근하라는 게 이직하고 퇴사할 정도의 큰 사안인가 사실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지인분하고 차를 한잔 하다가 이제 뭐 이런 근무 형태에 대한 네. 얘기가 좀 나와서 좀 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다니는 곳보다 굉장히 좀 여건이 좋은 좀 조건이 좋은 회사로부터 이제 입사 제안을 좀 받았는데 네. 그 육아 때문에 이제 재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입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육아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재택을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유능한 좀 역량 있는 인재들 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 세대에서는 뭐 우리 같이 이제 뭐 IMF 세대들은 뭐 회사에 지치면 보통 따르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네.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한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 발발과 함께 만약에 신입사원이 됐으면 그죠. 회사로 출근을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정상인데 있겠네요. 좀 노멀한 게 어떻게 보면 네. 재택이고 좀 이 출근이라고 이런 회사에 출근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을 느껴 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듯이 그 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제 무형의 제조 시설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좀 창의성이라든지 그 직원의 역량이 회사 경쟁력하고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종사 이제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회사가 겉은 회사가 갑이지만 실제로 직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좀 떨어져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는 뭐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풀들이 충분히 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뭐 인재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일정 부분 재택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CEO들은 뭐 만나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게 네. 본인의 생각은 이제 그거더라도 어떤 변화의 흐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의견도 완전히 네. 갈리는데 브레이브님은 내가 이걸 해보면 느끼지만 재택은 사람에 따라서 업무 효율 차가 너무 심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네. 사실은 근태 관리나 업무 퍼포먼스 관리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힉스미온님은 이런 의견입니다. 경기도에 산다고 쳐보죠. 서울로 출퇴근에 하루 3시간을 쓰는데 재택을 하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 생깁니다. 이거 누려본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출근할 때 너무 진을 빼면 네. 자 이제 출근했으니까 집에 가볼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 거냐 업종에 따라서 본인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저는 요즘 의외였어요. 네.
온갖 쿨한 척, 힙한 척, 트렌디한 척 다 하더니 네. 출근에 응하지 않으려면 테슬라를 떠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감언을 하기 위한 핑계예요? 아니면 진짜 출근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둘 다가 좀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쿨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남 얘기 잘 안 듣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독불 장군 꼰대로움이 같다. 있어요. 독불 네. 장군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본인이 어쨌든 테슬라의 업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재택보다는 같이 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테슬라 자체가 뭐 순수 소프트웨어 IT 기업이 아니라 뭐 자동차 제조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제 뭐 재택에 전면 재택으로 이렇게 구글이나 메타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신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이제 뭐 좀 공격적이죠. 설득하고 좀. 네. 이제 뭐 동의를 이끌어내고 좀 설득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좀 일방적인 지시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테슬라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어쨌든 뭐 재택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테슬라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특히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좀 핵심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면 핵심 인재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핵심 인재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인재가 더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재택근무를 확대할 거냐 연장할 거냐 이대로 가느냐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재택을 해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검증할 수 있으면 그렇죠. 가능하다고 볼 텐데 이게 테크 기업들이 업무 효율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통계가 있나요? 뭐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통계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뭐 경영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실무자들 레벨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게 처한 상황에 따라 좀 얘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좀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임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재택을 좀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누가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는지가 잘 안 보였는데 재택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그래요? 많아요. 네, 많아서 일정 부분 이제 재택이냐 아니냐, 재택이냐 사무실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재택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리모트 워크라는 것 자체를 이제 기업이 조직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기업들이 이게 뭐가 맞냐 이거의 논쟁보다는 좀 재택을 하면서도 어쨌든 생산성과 효율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는요? 뭐 큰 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부터 새로운 근무 방식을 좀 적용을 하는데요. 주 이제 뭐 3일 출근을 하거나 주 3일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그 회사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근무할 수 있는 그 뭐 그런 선택도 같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부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뭐 네이버 같은 규모의 회사가 그 전에 팬데믹 전만 해도 네이버가 굉장히 좀 일을 타이트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 인터넷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일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네.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이제 좀 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작년에 조금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라든지 이런저런 조직 문화를 둘러싼 좀 뭐 문제에 좀 직면을 하면서 그 또 신임 대표가 좀 취임을 했고요. 이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7월부터 이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이제 또 네이버가 돼 버리니까 이제 좀 네이버는 이렇게 또 뭐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재택을 해도 충분히 이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종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만약 회사가 이제 또 네이버 수준을 해주지 않으면 뭐 이직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라서 네이버보다는 규모도 크지 않고 재택을 그렇게 네이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네. 이제 네이버 같은 큰 회사가 어쨌든 뭐 선도업체잖아요. 좀 그렇게 기준점을 잡아보다 따라가야 보니까 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군요. 심적 부담을 좀 경영진들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한다. 메타버스로 어떻게 근무를 하죠? 뭐 이제 그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이제 원격 근무 중심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거 이외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디지털로 같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됐어요. 이게 직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좀 일부 내용을 좀 바꾸겠다고 했는데 왜요? 원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다 같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툴인 이제 디스코드라는 툴이 있는데 여기를 이 툴을 사용해서 좀 음성에도 항상 연결돼 있는 이런 구조로 좀 하자.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조금 이제 뭐 그 감시받는 느낌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기존의 그런 사무실하고 뭐가 다르냐. 물리적 공간만 달라졌지 방식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경영진에서 좀 내용을 재검토해서 조금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재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뭐 이거 배부른 소리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상황들 어떻게 달라질지 저희도 현장 소식 쏙쏙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